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 어저께도 뒷목 잡았는데 오늘 아침 뉴스 보고도 뒷목 잡았습니다. 아니 170억 우리 피 같은 세금을 들여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많이 나가는데 참. 이 사람들 너무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핵심은. 네. 뻔뻔하다는 겁니다. 일단요, 뭐 여러분 보도 보셔서 알겠지만은 대한민국의 개인 네. 대통령, 전직 대통령 위한 기념관, 뭐 저런 자료관은 없습니다. 단 합동으로 지금 세종시에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것은 현재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서 노무현 대통령 기념관이라는 거 뭐 자기들 뭐 재단 네, 만들어서 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잘난 체하는 유시민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단체에서요.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만들려다가 결국은 그 도서관, 그 기념관을 연세대학교에 그냥 넘겼지요. 그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경영을 하고 소유권 연세대가 넘겼습니다. 다 그런 상황인데 국가 예산을 들여서 172억 원이라는 이 어려운 때 들여서 그것도 고향인 아마 양산에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부산 부근에다가 지을 생각이라고 합니다. 참 뻔뻔도 합니다. 뻔뻔해요. 네. 네. 근데 뻔뻔하다 못해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청와대에 있는 그 서류를 갖고 와가지고, 집에 두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파일을, 자료를 가지고요. 그게 아마도 이 문재인에게는 도플갱어, 즉, 떠올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자료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뭐 캐비넷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이런 것을 아예 그냥 싹 그냥 청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혈세 172억 원을 들여갖고 문재인 기록관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아주 뻔하고 목적이 아주 더럽고 아주 음흉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안에서 벌써 32억을 올렸다는데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거 통과시켜주면은 자유한국당 맨날 제가 문 닫아라 하는데 정말 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근데 이거 통과시켜주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참 자유한국당에서 애초에 이거를 이제 기자에게 줄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이거를 써먹어 가지고 한번 뒤집어 엎고도 할 텐데 제가 이걸 보면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제 각자 도생하고 있구나. 각자 플레이 하고 있구나. 나만 살겠다. 내 이름만 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록관리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2016년에 세종시에요. 통합 대통령 기록관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또 만든다. 문재인 기록관을 만든다. 네, 손성일님 말씀대로 우상화에 착수한 겁니다.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권은 파시즘이다. 파시스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빼박 파시스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파시스트의 가장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1인 숭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인 숭배를 위해서 우상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죠. 지금 이들이 하는지 똑같지 않습니까? 일단 집단 광기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무능한 사람들의 집단 광기. 이제 파시스트들은 이제 우파들이죠. 우파들인데 우파의 극단치가 파시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제가 좌파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좌파지만 진짜 좌파는 저러지 않아요. 사이비 좌파가 우파의 흉내를 그대로 내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극우파였죠. 네. 미국이 네. 분열분열 되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극우파적 행동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 쟤들이 트럼프식이 또 흉내를 내고 있어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을 반토막으로 내버리는 것. 제가 광화문 거리에 나가서 정말 분노합니다. 광화문 가서 대한민국을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광화문 그 내거리에 좀 편안하고 대한민국의 상징 거리입니다. 거기에서 누가 그렇게 대한민국 칼게 찢어놨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건지. 그런데 어제 다시 한번 찢어놨고요. 그런데 본인들은 돈을 들여서 무슨 기념관을 만든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미국 가면요. 대통령 기념관들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나 미국 대통령들은 그나마 퇴임후에도 존경을 받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존경받기 때문에 짓는 겁니다. 또 인정합니다. 게다가 국가예산 대충 안 들어가요. 그 재단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예산 피 같은 돈 자기들요 과거 MB 뭐 퇴지 후에 집 짓는다 해가지고 난리 법석 피운 거 아닙니까?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무슨 170억을 들어서 뭘 한다고요? 아이고, 거기다가 국가 쪽팔리게 한
기념품만 갖다 넣어보십시오. 그러면은 먼 훗날 대한민국에요. 북한 가면은 통일되면 아주 한반도의 가장 큰 관광지가 생길 것이다. 왜? 1인 우상화의 각종 동상들. 금강산 가도 써 있지 않습니까? 위대하신 수령님. 백두산 가면요. 가장 큰 봉우리에다가 위대한 수령님 정의를 봉우리를 써 있습니다. 그런 미친 짓을 했는데 아마 그런 의미에서 기념관이 훌륭한 대한민국을 2년 만에 망가뜨리고 분열시킨 대통령의 기념관으로 기록된다면은 그건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겠지요. 네. 네, 락 의원님께서 잘못이 있지만 임명을 안 하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된다. 문재인이 한 말인데, 자, 이런 것도 하나 걸어놔야 되겠습니다. 명언이에요, 명언, 네, 명언. 네, 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말을 하고 나서도 얼굴이 뜨거웠는지 고민정이 그랬어요. 대국민 메시지, 이건 문이 다 만들었다. 이건 뭘 하겠습니까?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 대깨문들이나 달좀들한테, 이거 더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그냥 우리랑 같이 그냥 무조건 우리 밀어줘. 무조건 오케이야. 무조건 대깨문이야. 이걸 한번 다시 얘기한 거죠. 자, 최대포님께서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천러 이모 할머님께서 비록 아이고, 네. 현실은 힘겹지만 진실이 이기는 날이 꼭 올 겁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옵니다. 네, 네. 네, 꼭 옵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네, 아직은요. 네, 전 조국 보면서 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국이 아니었다면 이 정권의 그 사악한 이중선을 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많은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이요. 저희들은 다 알았잖아요. 저희들 알았는데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이 몰라고 그냥 넘어갔겠죠. 그런데 조국 때문에 많이 이 정권의 또 이 좌파들의 이중성에 대해서 알게 됐다는 건 큰 소득입니다. 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번에 이제 이 170억을 들여서 문재인 기록관, 이게 그 세금도 거치지 않는데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고, 네. 내 피가 진짜 빨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우리가 혈세라는 이 두 단어, 두 글자하고 달리, 내 피를 빨아먹는 쟤네들이야말로 드라큘라 정권이구나. 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국을 통해 가지고 온 나라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네. 하다못해요, 여러분. 저희 그 초등학교 단톡방에서도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미친 듯이 싸워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근데 어디를 가나 조국하고 조국 임명이냐, 조국 이거 사퇴시켜야 되냐, 이걸 가지고 어저께는 이 대한민국이 들끓었어요. 네. 조국은 이거 하나만으로서도요, 물러날 장관 충분한 자기 이유가 없는 있습니다. 거예요. 그럼요. 네, 아니, 네. 가장 공정하고 가장 객관적이어야 될 네. 법무부 장관이 가장 이중적이고 가장 비공정하고 네. 가장 대한민국 분열시킨 사람이 그렇습니다. 장관이 된다? 무슨 장관 합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네. 장관은 장관 일을 하면 되고 검찰은 검찰 일을 하면 된다. 네. 장관이 할 수가 없어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장관 일을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장관이 되면은 검찰이 검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장관이 돼서 검찰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런데 그 뻔뻔하게 장관 일을 하면 되고 검찰 일을 하면 된다? 할 수가 없는데 그건 비논리적이고 그런 어거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 한 대통령, 그 집단은 뭐 어떤 집단이에요, 진짜? 네, 맞습니다. 갑자기 또 재흥분하네, 진짜. 거기다가 또 문재인이 했던 말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라. 이거는 많은 언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비수를 숨기고 있는 서슬퍼런 경고다, 이겁니다. 뭐 정치한다고 덤벼든다, 뭐 검찰 좀 이번에 손 좀 봐야 된다. 험한 말이 청와대와 그다음에 정부의 집권 여당이라는 데서 이렇게 여과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치욕스러운 위치에 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제가 개혁성이 강한 뭐 인사일수록, 인물일수록, 후보자일수록 청문 군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어려움을 뻔뻔하죠. 겪는다. 네. 아니 그러니까 그 논리는 뭐냐? 또 그 논리마저도 한국 사회를 양극단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성이 강한 사람 내세우니까 저쪽에서 우리의 개혁 성과를 짓누르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개혁을 막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자기 진실이라면은 대한민국을 양극단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극히 이분론적인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아니 개혁성이 강한 사람 내놓으니까 오히려 더 반발한다. 이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눈에는 대한민국에 반대하는 모두는 반개혁적이고 그리고 적이고 적폐라고 보는 겁니다. 또 이 시각을 가지고 대한민국 운영하는 거예요. 저희도 이 시청하신 여러분들 저희 둘 전부 다 적폐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적입니다. 적. 이 시각으로 대한민국 운영하는 게 이게 대통령입니까?
자기 뽑아주지 않고 자기 지지하지 않고 꽃을 흘리지 않으면은 다 적폐고 다 몰아내야 될 수구 꼴통들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모욕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다 지지한 돌려줘야죠. 사람이요. 네. 40.7%였습니다. 그런데 국민 전체로 투표를 감안해서 한다면 32%예요. 대한민국 100명 가운데서 32명만 문재인이 대통령 되는 것에 찬성했습니다. 나머지 78명은, 아니 68명은 반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10 중에서 7명은 반대를 했는데, 아니, 지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3명만 가도 대한민국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하고 있습니까? 네, 아유. 한마디로 이 원장님 말씀대로 나라 망신시킨 역적 기념관으로 지으면 모를까. 제가 보기엔 여기에다가 문재인 기록관 택도 없습니다. 그럼 못 짓습니다. 예, 저희 네. 보도 내면 못 짓습니다. 네, 질 수가 네. 없어요, 저.